안녕하세요. 한동안의 삽니다. 오늘은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신선한 바람과 함께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진료실에서는 또 다른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바로 피부 건조와 그로 인한 가려움증입니다. 특히 노인 환자분들 가운데 밤마다 피부가 가려워서 잠을 못 자겠다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을철에는 왜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이 건조함에 의한 피부 가려움증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피부는 외부 환경과 우리 몸을 잇는 가장 큰 장기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적절한 수분과 유분을 유지하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고 습도가 낮아집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피부 수분이 쉽게 증발하고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가려움증과 염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름 내내 땀과 피지 분비가 활발하다가 가을이 되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의 유수분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바람이 불고 일교차가 심해지면 피부 자극은 더 커집니다. 특히 노인들은 피지성과 땀샘 기능이 퇴화하면서 보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절 변화에 훨씬 취약해집니다. 노인의 경우는 건조성 피부가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노인성 피부염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사실 노인성 피부염이란 정확한 병명은 아니지만 노인들의 경우에 피부 건조로 인해서 피부염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성 피부염은 바로 건조성 피부염을 의미합니다. 가을철 피부 건조는 단순히 당기고 뻣뻣한 느낌을 넘어서 다양한 증상을 만듭니다. 피부는 거칠어지고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며 작은 상처나 갈라짐이 생기고 긁다 보면 피부염으로 악화됩니다. 그런데 피부가 가렵다고 해서 절대 긁으면 안 됩니다. 가려움증이 있을 때 손으로 긁게 되면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피부 장벽이 더 손상되면서 염증이 심해지고 세균 감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긁힘이 진물로 나는 습진이나 고름이 차는 2차 감염으로 번지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피부를 긁게 되면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태산화가 되면서 검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만성 습진으로 진행될 위험도 커집니다. 피부염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한약을 처방하고 한약을 잘 복용하면 지속적으로 호전되다가도 단 한 번의 긁음으로 인해서 호전 상태가 상쇄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되풀이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긁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려울 때는 시원한 캔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항히스타민제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항히스타민제를 너무 자주 복용하시게 되면 땀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는 더욱 건조해집니다. 피부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안제를 중성이나 약산성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알칼리성 비누는 피지를 모두 씻어내기 때문에 세안이나 샤워 후에 피부는 더욱 건조해집니다. 또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밀이 습관은 피하고 순한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 수분을 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습제도 많이 바르시는데요. 수분 기반 보습제는 가볍게 흡수되어 피부 표면에 즉각적인 촉촉함을 줍니다. 이것은 젊은 층이나 지성 피부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유분 기반 보습제는 수분 증발을 막고 피부 장벽을 보완합니다. 노인이나 건성 피부에는 유분이 충분히 함유된 크림이 필요합니다. 산도는 약산성의 보습제를 고르는 것이 피부 장벽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세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따지기 귀찮다면 시중에서 세타필을 구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타필은 가장 무난한 보습제인 것 같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피부를 폐와 연결해서 이해합니다. 가을철은 폐가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이며 이는 곧 피부 건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마른 기침이 심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와
피부에 윤기를 더해주는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음식으로는 참깨, 호두, 아몬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에는 양질의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피부 보습에 좋습니다. 그리고 배, 도라지, 은행 등은 폐를 촉촉하게 해주기 때문에 피부 건조나 만성기침에도 좋습니다. 또한 흑임자주, 대추차는 혈액을 보호하고 피부에 윤기를 더합니다. 맨문동과 춘문동과 같은 한약재도 폐음을 보강하면서 건조한 피부를 개선하는 데 활용됩니다. 차로 마셔도 좋은데 이들 약재를 충분한 물에 넣고 달여서 물 대신 마시면 수분 보충을 통해서도 피부 건조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수분 섭취와 함께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즐겨 먹고, 반대로 이뇨작용이 있는 카페인과 알코올은 피하고 짠 음식, 매운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은 대표적으로 피부 건조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이 심해질 경우에는 단순 보습 관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한약에서는 체질과 증상에 맞춰서 다양한 처방을 활용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소풍산과 생열윤분이 있습니다. 먼저 소풍산입니다. 소풍산은 피부 가려움증과 건조, 인설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처방으로 풍을 제거하고 습열을 없애며 피부를 윤택하게 합니다. 전신의 가려움증이 심하고 피부가 붉거나 발진과 습진이 동반될 때 효과적입니다. 특히 가을철 건조로 인한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일부 자극에 민감해진 경우에 자주 처방됩니다. 생열윤부음도 명방입니다. 이름 그대로 혈을 생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피부 건조,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고 당기며 긁어서 상처가 잘 나는 경우 전신성 소양증, 만성 피부염, 건선 등에도 응용됩니다. 특히 노인의 피부 건조증에 탁월합니다. 지압도 도움이 되는데요. 바로 혈액열과 곡지혈입니다. 무릎 위쪽에 있는 혈액열은 보혈작용과 보습작용을 나타내서 피부를 촉촉하게 합니다. 이곳이 바로 혈해입니다. 혈해. 피의 바다라는 의미인데요. 혈액을 잡는 방법은 손으로 이렇게 무릎을 움켜잡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끝나는 부위, 그 부위를 혈액을 잡기도 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 자리가 혈해죠. 혈해는 말씀드렸다시피 양구열과 동일 선상에 위치합니다. 보열, 보험작용이 강해서 여성의 경우에 생리불순, 냉증, 자궁출혈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진정이나 보습작용도 좋아서 두드러기, 피부 가려움증에도 이 혈액열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이 팔꿈치에 있는 곡지혈은 열을 내려주고 피부의 염증과 가려움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아토피 피부염이나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자주 활용됩니다. 곡지혈입니다. 곡지혈을 잡는 방법은 팔을 이렇게 구부렸을 때 이렇게 무늬가 끝나는 부위, 이 부위가 바로 곡지혈입니다. 곡지혈은 굽이친 곳의 연못이라는 의미인데요. 연못에는 물이 많죠. 그래서 곡지혈은 진정, 보습, 하기, 해열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 피부질환이 있을 때는 곡지와 무릎 쪽에 있는 혈을 같이 자극하면 좋습니다. 피부 건조를 막는 생활요법으로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서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의복은 면이나 실크 등 자극이 적은 옷을 입는 것이 좋고 합성 섬유는 피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으로 땀을 내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도 좋고요. 특히 약간의 땀이 나게 하는 상황은 땀과 피지가 동시에 분비되면서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을은 피부에 시련을 주는 계절입니다. 단순히 피부가 좀 건조하다라고 넘기지 말고 가려움증이 심하거나 피부염으로 번지기 전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피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피부 건조는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가을철에도 촉촉한 피부 유지하시고 가려움증 없는 피부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